안녕하십니까? 서서히 죽는 병, 당뇨병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엔도탁시미아, 영어 단어를 좀 써서 죄송한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건강 정보를 접하시기 때문에 정말 아주 정확한 자료와 또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병을 예방하거나 또 관리하고 또 반전시킬 수 있는 지혜를 함께 강구하고자 제가 자세하게 그 이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원문에서 나온 그 단어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엔도는 뇌라는 뜻, 소관이라는 뜻이고요. 탁시미아는 독소, 뇌, 독소. 그 다음에 이미아는 어떤 그 영어 단어나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 검사나 여러분들이 의학 기록을 봤을 때 이미아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거는 혈관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뇌 독소 혈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 독소 혈증을 이제 혈관을 통해서 그리면 혈관벽이 이렇게 있고요. 혈관벽이 그냥 파이프 같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혈관벽이 실제적으로 세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세포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살아 숨쉬는 아주 대단한 혈관이 살고 있는데요. 이 혈관의 벽에 세포의 기능이 얼마나 신묘막직한지 저는 볼 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벽에서 기가 막힌 것이 분비가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NO라는 것이 나와요. NO. 이것이 NO가 아니고 나이트릭 oksaide. 나이트릭 oksaid라는 혈압약이 나옵니다. 혈압약. 그래서 몸속에서 가장 강력한 혈압약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비아그라, 영어로는 바이아그라 잘 아시죠? 이 비아그라의 기능도 이 NO, 나이트릭 oksaid가 성기에 탁 분비가 됐을 때 제대로 발기가 되는 역할을 하는 건데 바로 그것도 나이트릭 oksaid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심장 혈관, 두뇌 혈관에도 이러한 강력한 혈관 확장 가스가 나와서 사실 제가 이제 쉽게 혈압약이라고 했는데 이게 가스가 탁 나와가지고 혈압이 올라가면은 혈압을 혈압을 떨어뜨리는 확장 운동을 하고요. 또 혈압을 줄여야 되면은 이 수치가 떨어지면서 혈압을 줄이는 역할. 그 다음에 이제 혈관 벽에 또 이제 신경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경계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여기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착 보내면 이게 착 수축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명상을 하고 릴렉스를 하면 이 나이트릭 oksaid가 분비가 돼서 또 쫙 확장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대단한 수축과 이완 운동을 하도록 창조주께서 이 디자인을 해놨는데 지난번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죠. 동물성 음식 약 단 한 끼만 드셔도 이 기능이 마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끼도 마비된다. 그래서 a single high fat meal. 여기서는 주로 이제 high fat이 지방을 대표로 하긴 하지만은 동물성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동물성 단백질 지방에 있는 엔도탁신, 열이나 산으로도 처리할 수 없는 파괴되지 않는 독소입니다. 그 독이 우리 몸속에 육식을 통해서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세포나 기관을 살려주는 산소 공급을 해야 하는 그러한 기능을 마비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장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생기지는 않지만 그것이 오랫동안 누적이 되면 뇌졸중으로 갈 수도 있고 그 전에 이제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슐린 레지스턴스. 그래서 중풍이나 이 혈관 뇌독소 혈증 때문에 심장병이나 중풍으로 가기 전에 무엇으로 찾아오냐면 당뇨병으로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뇨병,
내 혈당이 공복에 몇일 때 당뇨병입니까? 125 이상일 때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당뇨병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당을 줄여야 돼. 그러니까 당이 높은 게 무엇이지? 그러면 백미밥도 먹지 못하고 캔디도 못 먹고 그 다음에 또 과일도 단 거는 못 먹고 그런 거 피하면은 당이 떨어질라나 하고 이제 당만 조절하기 위해서 당만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고 당이 낮은 음식을 드시면 당장은 혈당이 조절이 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원인 치료가 됐냐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됐습니까? 근본적인 치료는 여러분들의 혈관과 여러분들의 근육세포에 무엇이 망가진 겁니까? 인슐린이라는 수용체의 기능이 또 마비가 돼요. 혈관만 마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엔도탁신이 혈관벽이 이렇게 세포벽이 이렇게 있는데요. 혈관벽이랑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세포벽이 이렇게 있는데 세포막이라고 하죠. 세포막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인슐린을 이해하는 초인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이해하는 수용체 혹은 뭐 초인종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쫙 와가지고 탁 신호를 보내면 혈당을 들여보내는 문이 쫙 열립니다. 혈당을 들여보내는 문이 열리는데 이 엔도탁시미아, 육식을 통한 엔도탁시미아 증상에 걸리면 이 수용체가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혈당이 들어오고 싶어도 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당분이 낮은 것만 찾아다니시면 당분은 사실은 없으면 두뇌가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당은 당연히 있어야 해요. 그런데 당이 세포 속에 잘 들어가서 그것이 에너지로 변화가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단 채소나 과일을 드셔도, 특별히 이제 과일이 당분이 높죠? 아무리 당도가 높은 뭐 수박이나 오렌지나 망고를 드셔도 착착 들어가기만 하면 에너지로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 인슐린 수용체가 엔도탁시미아라는 문제 때문에 마비가 돼 있으면, 혈관이 마비되듯이 마비가 돼 있으면, 그러면 아무리 당분이 낮은 음식을 드셔도 원인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때는 뭐 당이 떨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약을 드셔야지 될 때도 있고, 약은 억지로 이것을 흔들어 놓는 거거든요. 엔도탁시미아에 의해서 마비된 그 마비 증상은 해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비된 거는 여전히 마비된 상태로 있고, 그 다음에 좀 마비가 덜 된 수용체만 막 흔들어 가지고 혈당문을 열게 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약의 도수를 점점 높여야 돼요. 왜냐하면 육식은 뭐가 없어요. 당분이 없으니까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뭐만 먹어요? 당분이 없는 육식을 권장을 한단 말이에요. 영양학적으로는. 근데 임상적으로는 당장은 조절이 되는 듯 하지만 뭐는 점점 악화시키는 거예요. 엔도탁시미아 때문에 생기는 그 인슐린 초인종의 마비 현상, 수용체의 마비 현상이 계속 지속되면 인슐린 저항증이 지속되면서 원인은 점점 악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전혀 그냥 건강에 좋은 채소나 과일을 드셔도 당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건강에 좋은 과일도 못 먹고 또 육식을 하게 되면 더 악화가 되고 하니까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서 병만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오랫동안 앓게 되시면은 이제 심장병, 그 다음에 콩팥이 또 마비가 되죠. 그래서 신장 부전증, 그 다음에 이제 뇌로 가면은 중풍, 그 다음에 손가락, 발가락으로 가면은 이제 손가락, 발가락이 마비가 되는 또 통증이 심해지는 그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면 여러분들의 식단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육식만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육식이 현대 당뇨병이 원인이 되는 당뇨병 수용체가 마비가 되는 인슐린 저항증의 대표적인 것이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올게닉이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여전히 육식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육식은 박테리아가 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여전히 엔도탁시미아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연으로 과거에는 그냥 올게닉으로 유기농으로 잘 키운 닭이나 소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쇠고기에도 적용이 되고 닭고기에도 적용이 되고 이제 닭고기뿐만 아니라 계란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인슐린 저항증이 생기는 대표적인 위험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내가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으신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물성 음식과 내독소 혈증, 인슐린 저항증. 그래서 인슐린 저항증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비만도 찾아오죠. 그런데 사실은 이 내독소 혈증이라는 그 문제가 이제 과식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식을 하게 되면 이런 그 독소가 직접적으로 육식에서 들어오듯이 직접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 과식 자체가 또 그 산화가 되는 그 남는 음식이 산화가 돼서 또 독소로 몸속으로 돌아다닌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또 내독소 혈증과 비슷한 인슐린 저항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또 당뇨병이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그 식생활 가운데 과식을 하거나 또 한 끼 과식이나 또 뭐 여러 끼 다 과식을 하실 경우에 육식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 오비3라고 나오죠. 비만증을 통해서 또 인슐린 레지스턴스, 인슐린 저항증이 생긴다 하는 것을 이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슐린 저항증이 생기는데 매일 생기거든요. 과식을 했을 때 생기고 육식을 했을 때 생깁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생깁니다. 그럴 때 그것을 이제 중화시키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효과적으로 중화시키는 것이 바로 브로콜리. 브로콜리를 이렇게 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살짝 이제 데치셔가지고 브로콜리를 구워가지고 드셔도 되고 데치셔서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은 여러분들이 햄버거 하나를 드셨을 때 브로콜리를 한 100g 정도를 섭취하면은 중화는 돼요. 중화는 되는데 결국은 햄버거 드시느라고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중화시키느라고 또 암하고 싸울 수 있는 브로콜리를 다 어디다 써버렸어요. 여러분들의 육식을 드신 것에 대한 그 중화 작용에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냥 낭비하는 셈이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이 복부 비만, 혈압, 지방, 혈당으로 이렇게 과거에는 이제 구분이 됐었는데 다 제각기 다른 것이 합쳐졌다고 생각을 이제 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한 가지 병이다. 이것이 이제 한 가지 병인데 이제 얼만큼 진행이 됐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다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액 검사를 할 때 한번 보세요. 의사가 뭐 중성지방 조금 넣고요. 다 괜찮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괜찮은 것이 아니라 병이 심각해지지 않았다 뿐이지 이미 대사증후군이 시작이 됐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40대 초반에서 이제 50대가 되시는 분, 아무 질병이 없고 약을 안 드시는 분들도 이미 이러한 문제는 여러분 삶 속에 이제 스며들어오고 이제 찾아오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대사증후군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제 브로콜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브로콜리뿐만 아니라 브로콜리만 드시고 사실 수가 없으니까 브로콜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하면서 어떻게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서서히 죽는 병의 시작을 애당초에 처음부터 이제 예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moderation이라는 것이 있고 temperanc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moderation은 적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적당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뭐 고기도 적당하게 먹으면 된다.
알코올도 술도 적당하게 마시면 되지 과잉 섭취만 하지 않으면 된다 하는 그러한 결론을 이르게 하는 그 moderation. 근데 이 적당함이 건강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끼만 드셔도 여러분들의 혈관벽 세포는 망가지고 여러분들의 세포막의 수용체는 망가진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젊었을 경우에 또 한 끼만 딱 드시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건강한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면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계속 망가뜨리고 또 회복하고 망가뜨리고 회복하고 그러한 삶보다 애당초 망가뜨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의 건강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우 중요한 것은 섬유질 섭취입니다. 두 가지 섬유질이 있습니다. 물에 녹는 섬유질이 있고 물에 녹지 않는 섬유질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다 우리 몸속에 축적될 수 있는 지방질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섬유질 섭취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절제. 이것은 적당이고 이것은 절제거든요. 절제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증가인데 이 비타민을 정제로 섭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셔야 되는데 비타민은 사실 적은 양만 드셔도 우리 몸속에서 충분한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정제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은 주로 어떠한 비타민인가 또 그 항산화 음식은 대표적으로 무지갯빛 색깔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섬유질과 무지갯빛 색깔의 음식을 드시면 웬만한 그 활성산소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불필요한 지방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세포나 혈관막을 마비시키는 독소들을 처음부터 초전에 박살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배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음식이 현미, 통밀, 그 다음에 오트는 귀리죠. 귀리, 그 다음에 키노아. 이 중에서 여러분들 선택하세요. 다 드셔도 좋고요. 골고루 다 드셔도 좋고. 그래서 아침에는 귀리죽. 여러분 미국에는 그 오트밀 죽이 많죠. 그래서 귀리죽을 드시는데 그 귀리죽의 죽을 이제 우유에 타 드시지 말고 두유에 타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확인된 결과로는 우유 자체가 칼슘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동물성 단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의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독소 혈증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그 구조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단백질을 이루는 그 벽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단백질을 벽이라고 생각하고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벽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다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 애시드. 이 전체가 이제 단백질, 프로틴, 단백질. 그리고 이것은 아미노산. 그래서 이 아미노산의 그 구성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아미노산 중에서 특별한 건데 이게 메사이오닌, 한국말도 메티오닌이라고 해서 그냥 영어로 하겠습니다.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황산을 만들 수 있는 H2SO4이 이게 황산이거든요. 이게 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듬뿍 들어있기 때문에 물하고 합쳐지면은 황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가 완전히 산성으로 변하거든요.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럼 피가 산성이 되면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빠져나와야 합니까? 칼슘이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유를 섭취해도 그 우유가 무슨 단백질이에요?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모유는 안 그런데 우유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소에서 소젖이니까. 그래서 그 우유가 고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우유 안에 이제 메타오닌이라는 아미노산, 그것이 이제 섭취하게 되면은 혈액 속에 산을 만들기 때문에 뼈를 약하게 한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영양학적으로는 분명히 우유가 뼈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32년 동안 그 연구한 결과 우유를 과잉 섭취하는 아이들이나 또 어르신들이 오히려 뼈가 약해진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동물성 음식은 이제는 아예 피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점점점 과학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무엇을 드시냐? 제가 지금 나열하고 있는 이제 현미나 통밀이나 귀리나 오트가 귀리입니다. 귀리나 키노아. 이것은 다 여러분들이 밥으로 드실 수 있고 빵으로 만드실 수 있고 또 죽으로 드실 수 있고 샐러드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음식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최소한도 500g 아니면은 5컵 정도. 100g이 one serving이거든요. 그래서 500g이나 5컵 정도의 채소와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내가 당이 높은데 과일을 먹어도 됩니까? 육식을 피하시고 운동을 시작하시면 한 6시간 정도만 여러분들이 육식을 안 하셔도 혈관이나 여러분들의 세포막이 재생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채식으로 바꾸시면서 여러분들 운동을 잘 하시면 당이 있는 과일을 드셔도 그 당이 혈액에 남아있지 않고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는 지나치게 단 거는 피하셔야 되겠죠. 망고나 뭐 수박이나 오렌지나 이러한 것들은 처음은 좀 피하시고 여러분들이 한 달 정도 운동을 충분히 하시고 완전히 육식을 끊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과일, 특별히 단 과일이라고 할지라도 흡수가 잘 되는 것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운동을 안 하시고 여전히 육식을 드시면 과일도 함부로 못 드시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찾아가면은 과일도 과일 조심해서 먹어라. 될 수 있으면 당 조절을 위해서 과일도 먹지 말고 육식만 해라. 이렇게 과거에는 설명을 했습니다. 영양학적으로는 틀리는 말이 아니었는데 사실은 임상적으로는 병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육식을 통해서 병의 원인은 그 원인이 되는 엔도탁시미아나 그 저항증은 증가시키면서 또 우리가 섭취해야 된 당분까지 줄이니까 힘도 없고 병은 악화시키고 하는 그것의 이제 연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슘, 칼륨, 마그네슘은 대표적인 혈압약 역할을 하는 무기질입니다. 칼슘은 주로 근대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어디 많이 들어있어요? 포타슘인데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주로 이제 바나나라고 생각하시는데 바나나의 1.5배에서 2배가 더 많이 들어있는 것이 아보카도입니다. 그래서 바나나 하나나 아보카도 하나를 드시면 실제적으로 처방전으로 그 칼륨을 쓰는 만큼 10ml equivalence라는 그 처방을 우리가 보통 칼륨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처방을 하는데 그만큼의 칼륨을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보카도하고 바나나를 매일 드시게 되면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의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모든 그 녹황색 채소에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근데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하루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그 스트레스를 쫙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무기질은 여러분들의 건강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녹황색 채소, 근대를 중심으로 한 녹황색 채소, 그 다음에 바나나, 그리고 바나나보다 더 좋은 아보카도,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이 충분하게 들어있는 녹색, 황색 채소. 그래서 사실 무지개 빛깔 그 채소를 드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당분, 육식, 간식,
여기는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감소는 moderation 쪽이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감소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당분은 이제 천연 당분이 아니라 이제 설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육식은 사실 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간식 많이 다식을 하면 음식을 조금씩 하루 종일 드시면 살이 빠진다고 해서 간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소화 효소가 나와서 인슐린 저항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지방질, 우유나 치즈, 대표적으로 건강식을 하시는 분들도 우유, 치즈, 계란은 드시는데, 이제 우유나 치즈나 계란도 여러분 식단에서 제거하시면 하실수록 여러분들의 대사증후군을 더 빨리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 5년 동안에 이제 확인된 바 있는 과학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짠 음식, 하루에 티스푼으로 한 3분의 2 티스푼 정도, 그러니까 사실 1500mg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을 드시는 것이 지혜롭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대사증후군을 극복하는 생활을 이제 음식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운동 생활로, 또 정신적인 생활로 여러분들의 대사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건강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